김기현 후보가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실이면 정계에 은퇴하겠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합니다. 만약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저는 정계를 떠날 것입니다.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국가수사본부니까 민주당과 우리 당내 인사 모두를 포함하고 저 김기현도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특검해야 된다는 지금입니다. 뭐든지 다 하라고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는 억울함을 표명했습니다. 당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처음 토론회 때 황교안 대표께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그 다음 연설회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국수본 수사 대상이긴 합니까? 국수본은 뭐 다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국수본보다는 만약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공수처에다가 좀 의뢰를 갖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김기현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뭐 좋은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고 뭐 당대표 자격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핀트를 잘못 맞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올해 토끼띠 아니겠습니까?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기표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김 의원님이라고 하면은 그 울산 땅 그냥 처분할 것 같아요. 그냥 처분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떳떳하게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이 땅을 갖다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내년 총선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이거 가지고 뭐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국수본부장 지금 저 모양이 됐는데, 그런데 국수본에다가 이걸 의뢰하는 거는 저는 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연아 의원님은요? 그러게요. 하필이면 왜 국수본일까요? 예. 국수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반복되는 공격이 있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정혁진 변호사님 제안대로 팔겠다 이래도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저 땅은 지금 내놔도 팔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뭔가 매듭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좀 궁여지책으로 본인은 지금 수사 의뢰하는 것,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을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지금 후보 공격하는 후보들이 또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로만 좀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좀 궁여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당대회 내내 이 이슈는 계속 좀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런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1등 후보를 향한 사실은 이제 2, 3등의 치밀한 공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하여튼 전당대회가 좀 끝나봐야 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일부러 자기 땅으로 옮겨서 권력을 남용했다.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00배라고 하는 그 지금 가치 산정도 굉장히 허위고요. 여기는 지금 가치 산정이 어렵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토지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 지금도 개발이 여의치 않아서 나무나 심고 나중에 뭐 과수원? 근데 요즘 과수원 잘 되나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팔아도 큰 돈도 되지 않고 실제로 판다고 내놓아도 거의 맹지에 가깝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워서 처분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이 공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뜻만 따르는 사람이 대표가 됐을 때 향후 일어날 공천 학살을 막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돼야 공천 학살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만 따르는 대표는 분열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라고 이걸 막으려면 내가 대표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누굴까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글쎄요, 지금 뭐 공천을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이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지금 전당대회의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천안 같은 것들을 내놨잖아요. 공천을 얼마나 투명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일관되게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실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비로소 공천을 공정하게 거기 갈 만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자기가 좀 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전략적으로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공천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줄 서서 하지 않고 갈 만한 사람들을 적당한 곳에 꽂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좀 건전한 이야기들이 되게 막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뭐 땅 문제도 문제가 있다면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는 거겠지만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비판한 건데 글쎄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박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총선을 보면 첫 선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공천이랄지 아니면 뭐 총선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높이 나오지 않고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김기현 후보랑 거의 대등하게 어떤 여론조사에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의 관행을 볼 때 과연 정말 자기의 철학대로 해왔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진보 쪽에 갔다가 언젠가는 보수 쪽에 갔다가 그리고 그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성공적이어가지고 대승을 거뒀던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자기가 보수의 적통이고 자기 보수의 뼈를 묻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의 그런 말들이 그렇게 큰 공감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보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